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제9회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완전 경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A번 볼게요. 가격 수용 기업은, 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죠. 가격 수용자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생산량만 결정하는 기업이다. 맞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 걸 받아들여요. 자, 여기다 한번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게 마켓입니다. 마켓. 시장 전체에서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 개별 기업이에요. firm. 자, 그랬을 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격 수용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기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계 비용 곡선과 이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결정할 뿐이죠. A번 맞고요. 다음 B번. 완전 경쟁 기업의 경우 한계 수입과 평균 수입은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요 수요 곡선 자체가 수평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TR이 P 곱하기 Q인데 P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AR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TR을 Q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P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M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TR을 Q로 미분하는 겁니다. 델타 Q로 델타 TR 이렇게 되는 거죠. 미분하면 P 이렇게 돼요. 두 개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다음에 C번. 완전 경쟁 기업의 단기 이윤 극대화 균형점은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다. 여러분, 단기 이윤 극대화 되는 점은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 원래 경쟁 기업인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윤 극대화는 원래는 MR 이꼴 MC가 된다. 그거는 사실은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틀렸습니까? 뭐 약간 좀 어거지성이 있긴 한데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MC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만약에 MC가 U자 형태잖아요. MC가. 그래서 MC가 U자 형태인데 얘가 이렇게 U자 형태가 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여기도 MR 이꼴 MC가 같고 여기도 MR 이꼴 MC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생기니까 이윤극대 산출량을 하려면 1개 조건은 네, 맞습니다. 이윤극대화를 위한 1개 조건.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선 MR이 P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얘가 MC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2개 조건이다 라고 하면 이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충분 조건은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MR의 곡선의 기울기랑 비교해 봤을 때 MR 곡선의 기울기가 MC 곡선의 기울기랑 비교해 보면 MC 곡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큰 경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D번에도 나와 있듯이 MR 이꼴 MC는 이윤극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다음에 2번 볼게요. 완전 경쟁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 우상향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 거기 보시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계 비용 곡선이 맞아. 공급 곡선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공급 곡선 생각해 볼게요. 공급 곡선이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주어진 가격에 대응해서 최적 생산량을 찾는 거야. 자, 그래서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거기 대응되는 최적 생산량이 얼마니 그걸 찾는 거야. 만약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P0로 주어지면 그때 요게 바로 Q0가 최적 공급량이 되는 것이고 다음 또 하나 봅시다. 가격이 이렇게 결정됐어요. P1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MC랑 만나는 여기가 최적 생산량이 되는 것이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서 시장의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됐어요. P2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바로 최저 공공 양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공급 곡선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생산할래?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곡선 자체가 사실은 한계 비용 곡선 자체가 공급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한계 비용 곡선 요게 한계 비용 곡선이 따라서 MC가 바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곡선이지만 이 전부 다는 아니고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여기다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평균 가변 비용이 있어요. A, VC가 있고 그 다음에 AC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AC 이렇게 있고 자, 그랬을 때 여기 최저점을 지나잖아. 이 최저점을 이렇게 MC가 지납니다. MC가 이렇게 지나요. 그럼 이거 전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이 아시겠지만 AVC의 최저점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바로 우리는 조업 중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업을 아예 두는 거와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요거보다 더 낮은 가격이 형성이 돼 버리면 아예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공급 곡선 되는데 여기선 이렇게 돼서 약간 끊기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단기 공급 곡선은 단기 한계 비용 곡선에 우상향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VC 최저점을 상회하는 MC가 바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F 봅시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일정할 때만 단기 산업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W랑 R 있잖아.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할 때 주문이요 해서 생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생산 요소 가격이 안 변할 때 그랬을 때 정확하게 수평으로 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수평으로 합하는데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장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살짝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아니에요. 참고로 보시고 다음 G번 볼게요. 완전 경쟁 기업은 MR이권 MC에서 초과 이윤이나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렇죠. MR이권 MC에서 최적 이윤 극대화가 되는데 그 P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 생산량 결정된 게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손실을 보거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시장에서 가격을 프라이스 테이커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AC라고 할게요. 요게 MC라고 할게요. 자,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P0가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요게 바로 MR0인 거 아시죠? 얘가 바로 AR0인 거 아시죠? 그럼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되고요. 요때 총수입과 총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AC가 해가지고 총비용이 돼.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보시면 이게 바로 플러스 이윤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양의 이윤을 누리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장의 가격이 AC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요.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AC가 있는데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P가 내려갔어. 이렇게. 그럼 이제 MC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결정돼서 이렇게 되고 그때 AC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점점점점 하면 여러분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총수입 색깔을 이걸로 해서 볼게요. 총수입은 이거야. P가 이렇게 있으니까 Q 해서 요게 바로 총수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요. 얘가 TR 이렇게 됩니다. 자, 총비용 어떻게 될까요? 총비용. 그렇죠. 총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잖아, 이거. 이게 AC잖아, AC. AC 곱하기 여기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총비용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TC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TR보다 TC가 크기 때문에 이 비용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에서 직면하는 가격이 이 AC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플러스 이윤을 누릴 수도 있고 이윤이 빵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H번 볼게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단기 공급 곡선은 훨씬 더 가파르다.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야.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건 좀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I를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장기 균형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은 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장기 균형 상태는 뭐냐면 이게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면 장기 균형 상태는 장기에는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거나 퇴출되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면은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한다니까? 근데 만약에 손실을 보면 기존 기업의 일부가 퇴출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균형 상태가 아니야. 장기 균형이라는 건 뜻이 뭡니까? 맞아요.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뭔가 변화가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장기 균형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플러스 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이윤이 빵. 여기서 이윤이 빵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윤이 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이윤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다음에 여기 제2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먼저 결정이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아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시장에서의 가격이 결정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인가가 두 번째로 결정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 X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기본적으로 틀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을 표기한 거는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에게 해설지는 나눠드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요 수업 들으실 때 제 설명이 중간에 뭐가 틀렸어요 이거를 좀 잘 이렇게 이렇게 명확히 안 해주다 보니까 답이 몇 번인지 아리까리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예 답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요. 다음 서술 중 완전 경쟁 시장 이론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요 1번에 나와 있는 식이 아로 공식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TR에서 도출되셔야 돼요. P 곱하기 Q에서 첫 번째 도출되는 게 변화율 공식을 도출할 수 있죠. TR 총수입이 얼마나 변하니? TR의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율 더하기 Q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델타 Q로 우리가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MR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먼저 쓸까요? 이걸 델타 Q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델타 TR 이렇게 되니까 이게 MR입니다. 이 변화하는 과정은 우리가 교과서에 책에 다 나와 있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는 것보다 그냥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P가 AR이고요.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이거 맞고요. 다음 2번.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상품의 한계 수입은 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2번 보시면 Q는 P분의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P를 저쪽으로 넘기면 이게 TR인 거 보이세요? PQ는 이게 TR이에요. TR. 그래서 요게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TR이 항상 일정한 거야. 100으로. 그러면 이게 Q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걸 Q로 미분한 MR은 그래서 빵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때 요거는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이. 이거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항상 1인 거 기억나십니까? 항상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여기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해봅니다. 탄력성 1이잖아.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MR은 P 1-1 하니까 빵 이렇게 되네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3번. 완전 경쟁 기업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직면한다. 맞죠. 완전 경쟁 기업인 경우에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수평으로 일정하다라는 완전 탄력적인, 무한 탄력적인 그걸 나타냅니다. 자, 다음 4번. P는 AR과 같다는 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한다? 아닙니다. 그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왜냐면 이 TR이
P 곱하기 Q이기 때문에 AR은 뭐라고요? 예, TR을 Q로 나누는 거야. 그럼 항상 P가 남지. 그러니까 언제나 다 성립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기의 완전 경쟁 기업들의 조업 중단 생산량은 서로 다르다. 예, 장기 완전 경쟁 기업들은 다 AC, 특히 AVC 최저점에서 조업 중단을 하는데 그 능력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3번 보시죠. 자, 3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기 공장에서 주방기구 세트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주방기구 세트를 생산 공급하는 산업은 완전 경쟁 산업이래요. 주방기구 세트의 생산자이며 공급자인 에코매니아스에게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총비용이 있고 총고정비용이 있어요. 고정비용이 여기 보시면 5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고정비용은 한 개 고정비용은 빵빵빵이죠. 그래서 요거 증가하는 게 바로 우리는 요 총비용의 증가분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한계 비용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에서 에코매니아스가 생산하는 주방기구의 한 세트 현재 시장 가격이 얼마다? 59,000원인데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59,000원보다 크면은 생산을 하고요. 작으면 하지 않는데 여기 딱 보니까 59,000원이 6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윤극대 산출량은 시장의 가격이 59,000원인데 요거랑 MC를 같이 비교하는 거야. 얘가 더 크면 생산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키고요.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가 크면 생산을 줄이게 되는 것이고요. 얘네 둘이 같으면 이때가 바로 최적 생산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고요. 다음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4번은 어떤 생산자의 그 9번째 단위로부터의 생산물에 대한 일일 한계 비용의 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MC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 8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3,60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 400원은 총 고정비용이다. 여기 보시면 처음 8단위를 생산했습니다. 요거 그냥 차근차근 보세요. 밑에 해설에도 이렇게 쭉 나눴는데 8단위를 생산할 때 총 비용이 얼마다? 총 비용이 3,600원이고요. 그때 총 고정 비용은 TFC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4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가변 비용은 3,200원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하나하나씩 봐보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 보시면 뭐 1번인 경우 여기 보시면 시장 가격이 420원이다 라고 할 때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몇 개를 생산해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 420원이니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14개랑 그러니까 시장 가격 위에 똑같죠. P가 MC랑 똑같을 때가 바로 최적 생산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비교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서 셀프로 좀 잘 봐주세요. 아셨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따져서 이해를 해보시면 좀 이해도가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아셨죠? 공부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좀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5번 한번 봅시다. 자, 5번은요. 완전 경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장단기에 가격이 평균 가변비용보다 높으면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기까지 생각을 해요. 장기에는 가변비용이 평균 비용은 똑같죠. 그래서 AVC가 장기에는 뭐 어차피 이거랑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조업 중단점과 손익분기점이 같게 됩니다. 얘가 만약에 P가 이거보다 크게 되면은 생산하는 게 더 낫다. 오케이, 맞죠? 다음 2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단기에 적자를 보면서도 운항을 계속한다. 그러면 총 수입이 총 가변 비용보다 많기 때문이다. 맞죠? 우리가 2번 보시면 총 가변 비용이 선생님들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총 수입이 선생님들의 인건비보다 큰 거야. 이러면 조업을 계속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늘 그냥 전제로 깔아가지고 사실 정확한 문제는 아닙니다. 고정 비용이 전부 다 매몰 비용이라는 전제로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 비용이 전부 다 매몰 비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 봅시다. 자, 장기에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완전 경쟁 기업의 생산점이자 손익분기점이고 조업 중단점이다. 맞아요. 우리 장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성립하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비용이 둘 다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균 가변 비용 요거 최저점이 바로 뭐냐면 조업 중단점 이렇게 돼 있고요. 조업 중단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AC 요 색깔 바꿀게요. AC 요게 바로 뭐냐면 손익분기점인 거예요. 손익분기점. 자, 그러니까 조업 중단점과 손익분기점이 같게 됩니다. 장기에서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울 때 완전 경쟁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의 장기 한계 비용 곡선과 무관하다. 이 장기 얘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시죠. 아셨죠? 처음 지금 여러분들께 하기는 조금 약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장기 한계 비용 곡선과 무관하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장기에는요, 힌트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이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에 이거 개별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점에서 이렇게 바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가격이 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장기에는 가변 비용 곡선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손익분기점자 조업 중단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보다 시장의 P가 높게 되면 플러스 이윤을 얻게 되고 이거보다 낮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기 한계 비용 곡선과 무관하다는 거야.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을 관통해 지나가는 데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계는 P가 MC가 같아지는 점에서는 항상 초과이윤이 극대되는 생산량 결정. 초과이윤이라고 하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P가 MC랑 같다는 게 P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MR 이꼴 MC가 같다. 요건 되는데 손실을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손실 극소화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 그 말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위해서 좀 살짝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6번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개별 기업의 단기 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관심 포인트만 보시면 시장에서의 가격 P가 있고요. 먼저 찾아야 될 게 MC를 찾아야 돼. MC가 이렇게 있잖아요. MC가. 근데 MC가 이게 P가 MR이니까 P와 MC가 같을 때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돼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가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또 하나는 여기. 여기가 뭐야? 여기가 MC 찾았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C입니다. 그러니까 A와 C 두 개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이윤극대 산출량은 여기 C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MC가 우상향해서 증가하는 쪽에서 결정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기업은 완전 경쟁 기업이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P가 일정하다, 수평이다라는 거에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B와 D는 손익분기점이다. 여기 B와 D는 손익분기점. 여기 여러분,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이윤이 빵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윤이라는 것은 TR에서 TC를 빼는 건데, 자, 이거 P 곱하기 Q잖아요. 그래서 AR에서 이게 P예요. AC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양쪽에다 Q로 빼주면 되죠. 아니면 이걸 다시 한번 써봅니다. P에서 AC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거 P가 AC랑 같은 점 있잖아. P가 AC랑 같은 점. 거기서 이윤이 빵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따라서 P가 AC에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자, 손익분기점이라 하는 것은, 자, 여기 내용을 보세요. 손실 보는 점과 이익 보는 점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빵이 되는 점을 찾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P와 AC가 같은 점 보시면 AC 찾았죠. B와 D가 바로 손익분기점. 오케이, 맞고요. 다음 3번. A점에서 손실이 극대된다. 맞아요. A점에서는 여기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손실이 이 경우에는 극대가 된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윤이 극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4번 볼까요? 초과이윤은 빵이다. 여기 보시면 초과이윤은 여기 보시면 C점에서 결정되는데, 자, 하나만 더 할게요. AC를 한번 구해볼게요. AC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A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위당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이득을 얻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이만큼 플러스 이윤을 얻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만큼이 양의 이윤을 얻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다음에 맞네요. 틀렸네. 다음에 5번 C점에서 이윤 극대화. 그쵸.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프 요거 잘 봐주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보시죠. 자, 7번은요. 문제를 보면 완전 경쟁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은 MC가 바로 공급 곡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MC 곡선 전부 다가 공급 곡선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AVC 최저점을 상회하는 부분이 바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1번 보시면 한계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자, 한계 비용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한계 비용이 MC가 평균 가변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한계 비용 곡선이 바로 단기 공급 곡선이다. 제일 중요한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기 공급 곡선 구하세요 하면은 MC 곡선을 구하면 되는데 그 MC 곡선 전부 다가 아니라 AVC의 최저점을 상회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한계 비용이 손익분기점보다 낮은 경우에는 단기 공급량은 빵이다. 여러분, 한계 비용이 손익분기점은 AVC 여기 보시면 최저점이 아니라 AC 최저점이야. 근데 우리가 단기 공급 곡선은 AVC 최저점을 위에 지나가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손익분기점보다 낮은 경우에, 아니고 조업중단점보다 낮은 경우에 생산량이 빵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 그림 잘 머릿속에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3번. 단기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부분에서 이 기업은 초과이윤, 정상이윤 손실을 볼 수 있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높은 경우. 그렇죠. 우리가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높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공급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초과이윤을 보장한다. 여기 평균 비용보다 한계 비용이 높은 경우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가격이 결정되면 당연히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따로 요거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다음 여기 그림이 잘 있으니까. 5번.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가격이 높을 때는 단기 공급 곡선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최저점보다 가격이 높을 때.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평균 가변 비용이 이렇게 있어. 그때 MC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가 바로 공급 곡선입니까? 하면 이거라니까. 여기 최저점을 지나는 요거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점점점점점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전부 다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오케이, 바로 공급 곡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8번 보시죠.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어떤 완전 경쟁 기업의 상품을 1000단위라고 생산할 때 2000단위의 총 비용이 소요되었고 800만 원이 2천만 원의 총 비용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800만 원이 총 고정 비용을 한다. 만약에 시장 균형 가격이 한 단위당 13,000원이라고 하면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무책임하게 찾아보라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돼. 거기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Q가 있잖아요. 1000단위일 때 이렇게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총 비용이 얼마라고요? 총 비용이 이렇게 쓰셔야 돼. 2천만 원이고요. 끝에 10,000원까지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800만 원이 총 고정 비용이고 TFC가 800만 원이고 오케이. 그러면 총 가변 비용은 TVC는 1200만 원이고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시장 균형 가격이 한 단위당 13,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 정리를 하는 거죠. 요거 이렇게 했을 때 1000원을 생산했는데 P가 13,000원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3,000원에다가 1000을 곱한 만큼이 어떻게 돼요? 총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자, 따라서 이 기업의 총 수입은 P 곱하기 Q예요. P 곱하기 Q. 이렇게 되니까 여기 13,000에다가 0이 또 3개 붙게 돼요. 하나, 둘, 셋. 얼마인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총 수입이 1,300만 원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1,300이라고 쓸게요. 뒤에 만 원짜리를 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게 총 수입이 1,300인데 요거랑 우리가 T3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큽니까? T3가 더 커. 얘는 2천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한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면 문을 닫아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정비용이 다 만약에 매몰비용이라는 전제를 깔면은요. 여기 선생님들의 월급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조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잘 봐주시죠. 그래서 초과 이유는 그러니까 손실을 보게 되지만 생산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9번 한번 정리해 보시죠. 완전 경쟁 기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우선 가번 생산자 잉여가 되면 단기적으로 생산을 중단한다. 이게 조금 요거는 어려워요. 우선 살짝 넘어가셔도 되고요. 느낌으로는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산자 잉여는 보통 어떻게 구합니까? 공급 곡선이고요.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인 거 이해하시죠? 자, 우리 수요 공급에서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입니다. 생산자 잉여. 자, 우리 공급 곡선이 바로 한계 비용 곡선이라는 거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이거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드리게 되네요. 잘 한번 보세요.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시장에 수요 곡선이 만약에, 개별 기업 입장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P가 바로 이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고, 이렇게 돼요. 뒤에 또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윤국 대 산출량이 결정돼요. 야, 여러분. 그러면 총 가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총 가변 비용인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총 가변 비용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이 한계 비용을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한계 비용을 다 더하게 되면 총 가변 비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를 상회하는 이윤 요만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자 잉여다.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요거 살짝 옆에다 같이 한번 그려 볼게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AVC가 또 있다고 할게요. AVC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가변 비용이잖아. 가변 비용. 그래서 여기 P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가변 비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MC가 이렇게 있어요. MC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다 그려도 되겠지만 이렇게 MC가 있는데 가변 비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그래서 최저점이 여길 지나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A, V, C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윤국 대 산출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돼서 생산량을 이렇게 결정해요. 여기서 생산량을 이렇게 결정해요. 그럼 총 수입에서 여기 나와 있는 가변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총 가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총 가변 비용 AVC 여기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다 더하면 이게 총 가변 비용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요거 두 개 똑같다는 거 요걸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총 수입에서 지금 가변 비용을 뺀 나머지가 요거잖아요. 요겁니다. 요 면적이 지금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야. 총 수입에서 가변 비용을 뺀 나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데 이 생산자 잉여는 총 수입에서 가변 비용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남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TR에서 T3를 빼요. 근데 TC에는 TFC가 있죠. 그래서 요걸 빼게 되면은 TFC. 그러니까 가변 비용을 상회하는 그 이득을 나타낸 걸 약간 그게 지대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 생산자 잉여라고 해요. 여기다 이윤도 들어가요. 이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적이 이거랑 사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ABC 그림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여기 잃게 되는 거랑 얻게 되는 게 모양이 똑같습니다. 한번 잘 그려보시고 의미도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얘는 여기 보시면 총 가변 비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 AVC를 찾아서 얘랑 Q를 곱한 게 바로 TVC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번 우선 잘 보시고요. 생산자 잉여가 그러니까 음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돼도 고정비용과 이윤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면 TR이 TVC보다 훨씬 더 작은 거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거니까 문 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가번은 좀 어려워요. 다음 나번.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 뭐 기본적으로 우상향 형태로 도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AVC 최소점을 상회하는 M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VC가 이렇게 U자 형태가 되는데 거기 위에 있는 MC니까 보통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물론 AVC 최저점에서는 이게 수직 측하고 똑같게 되니까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엄밀한 의미에는 좋은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근데 뭐 약간 그런 커먼 센스로 그런 전제는 깔고 들어가면 뭐 무난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답은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P가 증가하면 MC에 대응되는 MC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라면 볼게요.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단기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비용 곡선은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겠죠. 그러면 단기 공급 곡선이 MC 곡선이잖아. 비용이 내려가니까 MC 곡선이 하방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음 라본 봅시다. 총 수입이 총 고정 비용을 초과하게 되면 생산을 지속한다. 여러분, 총 수입 TR이 총 고정 비용을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요, 이제 생산을 지속하는 것은 고정 비용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총 가변 비용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월급을 더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총 고정 비용이 아니라 총 가변 이렇게 하면 맞게 될 거예요. 틀렸고요. 다음 10번. 자, 요거 한번 보시면요. 10번. 아이고, 10번. 말을 잘 안 듣는군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10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개별 기업의 장기 비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장기 비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가격과 개별 기업의 장기 균형 생산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평사 16년도 문제인데 여러분 장기 비용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장기에는 요거 있잖아. 요거.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바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럼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최적 생산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LAC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기 TC예요, TC. 이거를 Q로 나눠주는 게 LAC니까 그러면 Q의 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장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한번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돼요. 그럼 미분하면 2Q-4는 빵! 이렇게요. 그쵸? 그럼 Q는 얼마예요? Q는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Q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Q2고요. 그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2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요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는 4, 4, 2, 8, 88 지워지니까 얘는 P는 4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독점 시장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